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CJ 대한통운 AI 빅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 이제 물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에서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AI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 잠시만요. 그 니즈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대한통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대한통운에 조인한 지가 이제 딱 1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요약이기도 한 건데요. CJ 대한통운은 1930년에 조선 미국 창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뭐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 회사이고요. 이때는 뭐 쌀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물자들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그런 일들을 해 왔었고요. 1998년이라는 시기에 CJGLS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제일제당이 이제 스피노프해서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제일제당이 물류를 잘 하기 위해서 이자 물류 회사로 CJGLS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2013년에 기존에 있던 대한통운과 CJGLS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저희는 월드 베스트 종합 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사업 영역을 크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디테일하게 구별을 하자면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약 물류라고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 고객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화주의 물류를 위탁받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계약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일제당이라던가 스타벅스라던가 이케아와 같이 그 자체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하시는 것보다는 모든 물류 서비스들을 대한통운에 위탁하셔서 저희가 주문이 오면 그것을 잘 포장해서 배송까지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B2B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아시는 것이니까요. 저희의 그 오네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현재까지도 서비스를 잘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서는 마켓시어 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는 또 역시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쇼핑몰에 셀러가 저희 그 풀필먼트 센터에 물건을 갖다 놓으시면은 역시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잘 포장해서 잘 배송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네이버의 도착 배송과 같은 서비스들을 대한통운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일 출고해서 이제 이길 배송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고요.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포워딩이나 국제 특송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큰 항공기를 통해서 저희가 물자들을 나를 때 쓰는 그런 일들이고, 항만 하역과 운송은 그렇게 커다란 그 배라던가 비행기에서 물건을 내리고 나면 그것을 저희가 잘 적치해서 원하는 때에 고객이 원하는 때에 잘 딜리버리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프로젝트 물류는 최근에 뭐 그런 원전 사업을 해외에 수출을 한다던가 방산 물자들을 외국으로 날라야 된다던가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에 대한 이송을 저희가 프로젝트 물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CJ 대한통운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해서 이제 AI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TES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시스템 앤 솔루션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은 뭐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눈에 잘 보이는 로봇이라던가 패키징이라던가 하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모바일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뭐 다관절 로봇,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친환경 물류 기술로 해서 친환경 패키징 그리고 뭐 친환경 패키징 중에 패키지 자체를 어떻게 친환경 소재를 만들어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최대한 패키지를 많은 물건을 담아서 전체적인 그런 박스라던가 그런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물량들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한통운에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의 운영에 대한 효율화,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물동량 예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네트워크를 그리고 우리의 배송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서 운영 코스트를 줄여서 고객들에게 그 해당되는 밸류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스템 앤 솔루션 부분들은 이제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운영 데이터 그리고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고객 그리고 저희가 배송해드리는 또 다른 고객 이 전체적인 연결 지점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저희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그리고 저희의 운영을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를 잘 모으는 자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 앤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글로벌 수준의 통합 물류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공급망을 가시화해서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도 상시적으로 현황을 볼 수가 있고 저희 고객사도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을 늘 관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물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로봇 기반의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과 AI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최적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다른 결이긴 한데 새로운 저희의 신사업의 영역.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운송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 이런 시점에 이제 통신사라던가 그리고 다른 플랫폼 회사들이 운송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시장이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류 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왜 물류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인력 소싱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이제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증가하고 이커머스 산업 내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의 운영 코스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인구 자체도 줄어들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일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물류센터라던가 아니면 뭐 택배 허브, 서브 이런 곳에 가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상당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같이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만큼 이제 물류의 인력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고객만큼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이 없죠. 새벽에도 받아야 되고요. 뭐 아침에 주문했는데 저녁에 와야 되고요.
심지어는 오후 뭐 2, 3시에 주문했는데 10시, 11시에 집 앞에 심지어 신선식품이 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배송의 난이도가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 결국 이거 자체도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일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의 고객에 모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커머스 내의 산업, 이커머스 내의 경쟁이 심하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통 물류의 밸류 체인을 봤을 때는 크게 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사고 파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거고요. 물류라고 하는 것이 사고 파는 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옮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IT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하나의 IT 베이스 그라운드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기존에는 또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해서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의 사업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영역을 분리해서 아웃소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유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첫 번째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고객들을, 그러니까 유통을 위한 고객들을 위해서 물류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그다음에 운송 플랫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물류를 위한 IT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들도 점점 세분화되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모티베이션으로 인해서 저희는 로봇 기반의 유연한 자동화와 AI 빅데이터 분석 통한 지능화,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화, 그리고 개방형 물류 IT 플랫폼 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한 해결이 고객들에게 밸류를 드릴 수 있도록 현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반의 자동화는 이게 원래는 저희가 동영상이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동영상을 좀 틀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자동화하지 않은 사진이 여기가 캡처돼서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물류 현장에 가보시면 저렇게 근로자 분들께서 직접 물건을 들고 컨베이어 벨트에 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던가 많은 물건을 옮긴다던가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저희의 코스트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로봇 피킹을 통해서, 여기 좀 없어서 지금 그림이 없어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그 다관절 로봇을 통해서 저 박스 하나하나를 인식을 해서 하나하나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내리는 그런 로봇들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인력들을 효율화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건가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이제 AGV라고 해서 가이디드 로봇입니다. 오토노머스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로봇인 건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박스가 뭐냐면 그 박스마다 크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박스를 안정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 있는 받침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론가 이동하고 나면 결국 이 받침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회수하는 것도 결국 이분이 계속 모든 이 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수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로봇이 이 받침들을 수거해서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지금 현장에 적용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그 물류센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랙에다가 물건들을 쌓아서 적치를 해놨고요.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는 뭐 지게차라던가 아니면 사다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AGV 또는 AMR이라고 하는 저희가 바닥을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 위에다가 이렇게 이 지게차와 같은 리프트 역할을 하는 기계를 달아서 아래 위로 올리면서 물건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는 요거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뒤에서 제가 한 가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피킹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셔틀 AGV라고 해서 이제 고단렉에 적치되어 있는 것들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직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로봇들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 그리드 로봇인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 지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아이허브라고 하는 그 고객사의 물건들을 저희가 항공으로 받아서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물건을 꺼내서 피킹해서 다시 항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 배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에이펙 지역에 저희가 아이허브의 물건들을 배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요 하나하나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유 급식할 때 쓰는 그 상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정도 사이즈의 상자 하나하나가 여기에 밑에 16개인가 이렇게 렉으로 쌓여 있고요. 요 하나하나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적치를 해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 창고 안에 이만큼 가득 물건이 들어있는 상황인 것인데 어디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건지 당연히 알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물건들이 어디 중간에 끼어 있으면 얘 꺼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로봇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가서 최적 경로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건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공간의 효율화를 이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의 그 전체적인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AGV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다른 예제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자율운행 트럭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저희가 국토부의 도움을 받아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제 택배 물건들을 이 트럭에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현재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현재로서는 기사분이 앞에서 타고 있지만 저희가 그 기술 검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강화를 해서 전체적인 코스트를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면서 분석 시장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물류 데이터 분석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곳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데 뭐 CAGR 기준으로 14.4%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TES를 설명을 드릴 때 TE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로봇 자동화, AI, 빅데이터 이런 것이라면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을 때 물류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나열을 해봤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시스템들을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현재 이 IT 시스템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물류 데이터의 비저빌리티를 강화하고 그 비저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서 설명드릴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실 거니까 바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는 물동량을 예측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고객 맞춤형 판가를 어떻게 제안을 드릴 수 있을까? 해당되는 고객에게 가장 맞는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택배 상자의 물성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송 운임을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해서 저희 이 수송을 해주시는 기사님들도 그리고 저희 회사도 저희 고객도 어떻게 하면은 윈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활용 목적에 따라서 주기별로 택배 물동량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업무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화주 창고에서부터 물건을 집하를 해서 최종적으로 물건을 분류한 이후에 저희 배송 기사님께서 이제 물건을 받으시는 분에게 물건을 전해 드릴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와 다양한 네트워크,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을 뭐 단순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떻게 우리가 인력을 잘 소싱해서 차량을 잘 활용해서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화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를 효율화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 물량 예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실제로 보게 되면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주중으로도 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시즈널리티라던가 아니면 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물동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풀필먼트 센터, 그리고 그 계약 물류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셀러 풀필먼트 사업 안에서의 주문량과 출고량을 예측하는 부분인 건데요. 기존에도 사실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감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오늘 아마 주문이 들어올 거고 이 정도 우리가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이 부분도 쉽지 않아지는 거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 건데, 유튜브의 모 채널에서 요즘에 내고를 잘하는 그런 채널이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고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의 물량이 엄청나게 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가 애초에는 그 채널을 이 물동량 예측에 고려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원래 저희가 쓰고 있었던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갑자기 물량이 많아져서 오늘 준비한 원래 인력으로는 해당되는 물건을 출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급하게 인력을 당일 소싱을 해야 되는 건데 당일 소싱은 당연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물건을 준비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캐파가 얼마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에게 가장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마다 상품의 크기도 다르고요, 이동하는 거리도 다르고 온도대도 사실 다릅니다. 요즘 뭐 냉동도 있고 냉장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상온 상품도 있고요. 또 게다가 이동을 했는데 가서 배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서상관 지역도 있고요, 아파트처럼 배송하기 좋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스태틱한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고객들에게 드렸다면, 나는
우리 고객은 대부분 다 아파트에만 사시는 분들이고 대도시에만 계시는 분들인데 배송이 편한데 왜 내가 이 가격을 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 고객의 가장 고객에 가장 맞는 서비스가 뭐며 거기에 맞는 가격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케이스들인 거죠. 이렇게 많이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다가 트럭을 내리고 세운 상태에서 이 돌돌이라고 하는 그런 차량, 끌차 있죠. 거기에 물건을 싣고 이 계단들을 다 올라가셔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보다는 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가 또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가의 요소로 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맞는 가격이 제시가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물건이 뭘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이 무거운지 아니면 이 물건은 뭐 아이스박스여서 반드시 오늘 안에 배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송장에 굉장히 잘 적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지만 실제로는 송장에 자세한 정보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택배 서브 또는 허브에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이런 스캐너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ITS 장비라고 하는 이 스캐너를 통해서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저희가 이 물건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각각의 물성에 맞게 케어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건이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에 도움을 받아서 빨리 도난 물품을 분실 물품을 찾고 도난이 어느 과정에서 발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참여자와 그리고 많은 자동차 뭐 이런 그런 그 다양한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미리 갖다 놔야지 전체적인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국적인 저희 배송망에 대한 네트워크 최적화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11톤 트럭 그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을 건데 뭐 바보같이 싸우면은 11톤 트럭 아래 물건을 10개만 넣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넣을 것인가. 물론 당연하게도 상품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지를 저희가 이걸 계속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최적의 이 적지 않은 그런 알고리즘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동영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는 뭘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저희의 물류의 현장에 있으면은 이 물류 현장과 완전히 동일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가 뭐 속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안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 안에 지게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 트윈상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적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송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와중 중에 저희 회사는 당연하게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 넘게 배송, 수송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화주와 그리고 그 차주를 잘 연결해서 양쪽이 모두 다 만족하는 수준의
가격을 선정을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서로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화주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갔는데 올 때는 차가 공차로 올 수 있겠죠. 그건 싫잖아요. 차주 입장에서는 야 올 때도 나 뭐 부산에 뭐 꼭 부산 아니더라도 뭐 한 양산 정도에서 물건 실어서 한 부처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게 해줘라고 하게 되면 이 기사님은 당연히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겠죠. 저희가 이걸 복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 더운반이라고 하는 운송 플랫폼을 통해서 차주와 화주를 잘 연결해주고 잘 연결해주는 서비스 중에는 이렇게 복화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운송 플랫폼이랑 다른 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주와 화주가 매칭될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AI 알고리즘이 못하는 경우도 반드시 생길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차주와 화주를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그 매칭률이 95% 이상 이미 달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객의 피드백은 10% 정도는 전체적인 비용이 절감이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걸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서의 AI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잘 도출해야 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지만 AI를 활용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현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케이스가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비즈니스에 잘 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노력들 중에 뭐 AW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챌린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데이터를 오픈하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도 상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해야 되고 보안성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택배 송장에 여기 내 이름이랑 내 주소 다 나오네, 내 전화번호 다 나오네 이런 경우들 최근에도 뭐 그렇게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고객에게 안심하고 우리의 AI와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